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이란 그리고 미군 기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방전, 사실 공방전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이란을 때리고 이란은 또 여기에 대해서 걸프 지역 전체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또 이러다가 중재국들이 나서면서 10일간 휴전, 2주간 휴전 또 이런 형태에서 또 엉거주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란은 훨씬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주변에 공격할 목표물이 널려 있어요. 미군 기지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군 기지에 대해서 일단 공격해서 뭔가 피해를 입히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위성 영상, 드론 영상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때렸어 라고 세계에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점점 이란 공격에 피해가 커지는 미군 기지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어쨌든 중동 전역에는 미군 기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군 기지가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란의 좋은 공격 목표로 되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전쟁이 재개된 이후에 미군이 사망한 것이 한 17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부상자는 500명 이상이다. 그래서 부상자가 더 많은데 실제로 숨기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이게 실제로 부상이라기보다는 미사일이 터지거나 드론이 난 다음에 나타났던 가벼운 뇌진탕이 대부분이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충 위성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레이더 기타 장비들이 터져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란 주변에 바로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빼곡하게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이라크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에도 있고 저 멀리 요르단,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오만. 물론 여기에 미군이 항상 다 주둔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군이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지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도를 딱 보면 느낌이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가깝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단 말이죠. 실제로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뉴스를 보시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알 우데이드라고 하는 공군기지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알 우데이드는 이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얼마 떨어졌냐? 이란으로부터 270km 떨어져 있어요. 270km면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대구보다 가까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알 우데이드 기지는 일단 규모 자체가 엄청 클 뿐만 아니고 지금 이란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작전들을 총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전방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중부 사령부에 진짜 이제 본거지는 이제 미국 플로리다 템파에 있습니다만 전방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중부 사령부가 이란으로부터 불과 270km 앞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알 우데이드 기지 안에는 합동 공군 작전센터 CAOC라고 부르는 이제 이러한 기지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이 중동 지역에서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든 항공 활동을 통제하는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그 방공지휘 통제소 같은 이제 그러한 곳이 같이 있단 말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CAOC 내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일부러 약간 어둡게 해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동 전역에서 뭔가 하늘에 떠 있으면 다 이곳에 보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종합 지휘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란으로부터 270km 떨어져 있어요. 270km니까 비싼 미사일 아니어도 그냥 샤헤드 같은 드론으로도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바레인에 있는 5함대 사령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타격을 받아가지고 까맣게 되어 있는 요것이 보일 겁니다. 바레인에 있는 미국 제5함대 기지의 일부 모습이에요. 이 5함대 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해안으로부터 210km 떨어져 있어요. 더 가깝죠. 그리고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냐? 지금 지도에서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이란 정말 가깝습니다. 그 사이에 이라크가 껴있는 거죠. 즉 이란, 이라크 바로 옆에 쿠웨이트 기지가 지금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푸잔이라고 부르는 이제 기지인데요. 여기는 이란 국경으로부터 딱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진짜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부 사령부의 지상군, 즉 육군 그리고 해병대와 관련돼 있는 전방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평소에도 14,000명 정도가 주둔을 이제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충 눈 감고 때려도 뭔가는 맞겠지, 누군가는 죽겠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UAE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알 다프라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주변에 너무나 빼곡하게 기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말 때리기가 너무 쉬운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주변에 기지를 만들어 놨나?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방어할 수단도 없으면서 오히려 상대방한테 목표물만 제공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이란 주변에 이렇게 이제 가깝게 기지를 배치하게 된 것은 사실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이제 미국이 이 걸프 지역에 이런 식으로 기지를 배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냉전 시절에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기지를 배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때 잠시 들러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지 대규모 미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할 만한 이제 그러한 사이즈는 아니었던 거죠. 물론 1990년대 초반에 있던 걸프전 때 대규모의 미군이 그리고 다국적군이 주둔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철수하고 기지만 남아 있는 이제 이런 형태였어요. 하지만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미군 기지들은 9.11 이후에 미국이 치른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즉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할 때 보면 미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다시 지도 보실까요? 요 이란 동쪽에 요 위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내륙 지방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을 공격하기 위한 거점이 될 만한 기지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기지들이 이제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알 우데이드 같은 기지는 이제 대규모 공군 그리고 C5, C17 같은 이제 전략 수송기들이 배치돼 가지고 아프간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물자를 보급하는 그리고 부상병을 날라주는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4만 명 가까이 이제 이 중동 지역의 미군들이 대규모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아프간에서 미국이랑 싸우던 탈레반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여러 가지 이제 반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미군 기지가 저기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때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상대방은 쉽게 때릴 수 있고 상대방은 미군 기지를 때릴 수 없는 아주 절묘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선에서 최대한 가까운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번 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작전을 전개하는데 상당히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규모가 커진 이유는 효율성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여러 곳으로 나눠놓으면 아무래도 손 가는 것도 많고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집니다. 한 곳에 크게 모아놓으면 뭔가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21세기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이 미국 지금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공군기지, 육군기지들은 아주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규모로 잘 배치되어 있는 미국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란이라는 나라였죠. 이란이라는 제대로 된 국가와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1월 달부터 이 알 우데이드에 있던 기지에서 이제 병력 그리고 항공기들이 철수하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철수, 재배치와 관련된 것은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이제 SNS를 통해서 세계에 공개를 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제 공중급유기, 제일 취약한 공중급유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우디로 이동한 모습들이 잘 포착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 2025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12일 동안 벌인 전쟁에서 막판에 미국이 개입을 했죠. 그리고 이란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가까이 있는 이들 지역 미군 기지에 대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약간은 이제 약속 대령 같은 이제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죠. 당시에 이제 알 우데이드 기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12발의 이란의 이제 탄도미사일이 날라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11발을 요격을 했고 요격은 했으나 제대로 이제 파괴되지 않은 미사일이 추락을 하면서 그 알 우데이드 기지에 있는 레이더 근처에 낙하를 하면서 일부 이제 파손이 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은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취약한 대형 항공기들 일부를 좀 멀리 갖다 놓는 정도면 이란에 날라오는 여러 가지 미사일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란이 동원하는 수많은 다종다양한 드론들, 탄도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쏘는 이 포화 공격에 대응할 수가 없구나라는 상황을 뒤늦게 이제 캐치를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아낼 수단이 없는데 가까이 있어.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그냥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기지를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탈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기지의 역할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란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목표물로서의 그러한 역할로 역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란과의 어떤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기지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미국 내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조 켄트 국장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대테러 파트를 담당하는 이제 국장이었는데 이란 전쟁을 준비해라라는 백악관의 명령에 대해서 이란과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표를 내고 나온 이 양반입니다. 이 조 켄트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중동 지역에서 지금과 같은 배치를 해놓고 이란과의 긴장 관계를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걸프 지역에서 근접으로 배치해놓은 이 군사력은 미국의 힘이 아니고 약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는 전략적 자산이 아니고 전략적 부담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 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빠르게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란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철수하고 감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이란이 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이란이 그것들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이란과의 갈등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 기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쟁을 치르니까 완벽히 철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란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기지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법인 거죠. 즉 가까우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30km 정도 떨어진 표적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동원할 수단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150km가 됐다. 라고 그러면 우리 K9 같은 이런 일반적인 육군의 포병들은 다 쓸 수가 없죠. 미사일이라든지 공군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한이 되는 거고요. 300km를 넘어선다라고 생각하면 그중에서도 미사일 중에서도 단거리 빼고 또 얼마 남지 않죠. 멀면 멀수록 안전해진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은 현재 더 서쪽으로 이란과의 거리를 두기 위한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군이 가장 많이 이제 이전한 곳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으로부터 한 1770km, 그러니까 1500km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공습할 수 있는 수단은 탄도미사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릴 만한 탄도미사일의 숫자는 당연히 단거리보다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배치되어 있는 미군 같은 경우에는 센구리온 이제 국제공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군기지 쪽에 주로 터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에도 일부 기체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만 하다 보면 계속 공격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군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지역으로 더 배치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그리고 이집트 이런 지역으로 점점 눈을 넓혀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한번 다시 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서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소교 들어오면서 유명해진 얀부라는 항구가 이쪽에 있죠. 이 홍해 주변에 있는 이 지역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멀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더 멀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란이 드론으로 날릴 수 있는 선보다 더 후방이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어할 역량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멀리 이제 가게 되면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때 뭔가 공군들이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나라들을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 영어 약자로 보면 이제 ABO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사전에 충분히 그리고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 ABO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 집처럼 자유롭게 이스라엘 영공을 이용하고 다른 나라로 비행하고 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사이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즉 사우디도 있고요. 이라크도 있고요. 시리아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과의 ABO와 관련된 사항들은 당연히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용이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곳이 거리가 먼 건 좋은데 이들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혼자서 자기들이 막아내는 거 이외에 이들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공 자산이 같이 힘을 합쳐야만 더 안전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카타르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돈이 많고 그리고 일찌감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방공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여러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집트는 더더욱이나 이 자체 방공 능력이 부족한 이제 그런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공 통과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 빼고 나면 상대방을 때리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지역에 있는 기지들을 후방으로 빼는데 또 여러 곳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상대방 국가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특정 지역에 대규모 기지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데 한 곳에 몰아놓으면 또 때리기 좋은 이제 그러한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답은 사실 아직까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이 다른 지역으로 기지를 옮긴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기지 건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죠. 물론 평택 기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지를 건설하고 이전하고 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평택 기지와 마찬가지로 걸프 지역에 있는 여러 미군 기지들 같은 경우도 해당 국가들의 돈으로 지어지거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알 우데이드, 이 카타르에 있는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정부가 기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2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카타르 정부가 도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60억 달러 이상의 비용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그러면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 정부가 낼 거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스라엘로 가면 이스라엘이 돈 내겠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한 20년에 걸쳐 가지고 수많은 시설물들이 이곳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저 머나먼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비용, 유지 운영 등등 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는 면에 대해서 예전처럼 통 크게 나와서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주세요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제 없을 겁니다. 왜? 그러한 나라들이 공격받는 모습을 다 보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기지를 짓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도움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우리의 방공 능력을 포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격력을 가진 나라라고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나라의 주요 타격 수단들로부터는 더 멀리 가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결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미국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뭐 중부사령부 전진기지 같은 이러한 지휘시설을 지하화하자, 지하 벙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을 지금 더 고쳐봐야 돈만 낭비하는 거니까 일단 부서진 거는 포기하고 놔둬라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더 서쪽으로 크게 멀리 가기도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쪼개고 나누는 겁니다. 즉 작은 기지로 나눠서 여러 곳에 배치를 해놓으면 때리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산되면 당연히 안전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기지들이 커지는 이유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모든 인력들이 모여있고 모든 장비가 모여있고 모든 유지 운영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운영하는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것을 10개로 쪼갰다라고 생각하면은 A, B, C에는 뭐 F-16 전투기가 있고 D라는 이제 그 기지에는 F-35 전투기가 있고
그러면 각각에 맞춰서 또 유지 운영, 정비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야 되고 이 사이에 물류망들을 또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BC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을 선호하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일일이 뒤져서 확인해야 되는 이러한 분산적인 배치는 사실은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로 가도 똑같은 결과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뭐 과거에는 구소련 아니면 중국이라고 하는 정부 정도 차원에 대해서만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상대방을 분석할 수 있다, 정찰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뭐 민간 위성들 데이터 사가지고 얼마든지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AI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표적을 획득하고 분류하고 하는 것까지 잘 된다라는 것들은 예전에 중국의 미자르비전이라고 하는 회사 소개를 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은 우리가 애써 분산시켜봐야 니들이 어디 가는지 다 알아. 그리고 거기를 때리는 수단도 이제 과거에는 비싸게 만든 소수의 미사일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길어지는 드론 항속거리를 이용해서 싸구려 드론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단거리니까 별로 비용이 비쌀 게 없습니다. 싸게 많이 만들어서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더 결정적인 것으로는 최근에 이란이 쏘는 이 미사일들의 정확도가 무섭도록 놀라워졌습니다. 요격되지만 않으면 정확하게 미군이 있는 막사 또는 미군인 전투기가 보관되어 있는 이제 이글루 이런 데를 때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엄청나게 향상된 상황 속에서 굳이 소규모로 나눠봐야 우리는 돈만 더 들지 이득은 없다라는 이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제 대규모 기지는 이제 목표물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 펜타곤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지역에 상시적으로 고정된 수만 명의 사람들, 그다음에 길이 3,000m 이상의 대형 활주로가 여러 개 있으면 좋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의 포화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좋은 목표물로 점점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이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평소에는 비워놨다가 전시에 필요한 시점에 자기들이 가서 잠깐씩 쓰고 다시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기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들과 잘 맞을 수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오만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이 오만에는 다른 국가, 뭐 바레인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와는 달리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미군이 없어요. 그런데 미군은 이제 오만 정부와 필요할 때 항만, 그렇죠, 항구, 그 다음에 오만 상공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뭔가 작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오만하고 합의해 놓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 지역에 순간적으로 배치를 해서 전투를 치르고 다시 뽑아서 이동하는 이제 그러한 거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만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무조건 프리패스권을 준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우리와 협상을 해서 사전 통보하고 진행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기지들을 여러 곳에 확보를 해놓는 것이 대규모 한 곳에 만들어서 모든 것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막아내기도 그다음에 피해를 줄이기도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역사에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현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을 창시한 이 모택동, 마오쩌둥 같은 경우가 이 미군 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힘,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힘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기지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기지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그 지역 국가, 해당 지역하고의 뭔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취약성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멘트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힘이라고 불리는 미군 기지들은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결국 미국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 만에 지금 중동 지역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은 안전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꽤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한반도, 대한민국, 북한 사이에서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면 바빠지는 곳이 있었죠. 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들, 그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바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한반도를 벗어나면 북한이 때릴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간주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든지 괌이라든지 하는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을 비축을 해놓고 유사시에 투입을 하는 이제 이러한 컨셉이 미국의 이제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2026년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즉 첫날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서 오산, 군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단거리 미사일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에 정말 수천 발의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총 탄두의 무게로 환산해봐도 어마무시한 양의 미사일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과연 미국이 그리고 한국군이 이 모든 탄도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잘해도 그중에 90%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10%는 놓칠 수밖에 없고 그 놓친 10%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이제 북한도 점점 더 한반도와 관련돼 있는 즉 미군 기지를 때리기 좋은 곳으로 전진 배치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해안 지역에 상륙해서 자기들을 공격할 것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기지들이 몇 개 있을 뿐이지 주요한 기지들은 저 내륙 지역으로 뒤로 후방으로 빼놓은 거죠. 거기까지 미국 함재기라든지 소형 전투기가 날아오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곳에 지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안으로부터 한 490km 정도 떨어진 산둥성에 대규모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성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대규모 기지 건설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눈으로 봐도 상당히 큰 활주로가 건설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이 중국 동부 지역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기지는 위성 영상으로만 확인해봐도 12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중국군이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기지들을 건설을 하고 있고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기지들이 단순히 임시 거처, 작전을 할 때 잠시 왔다가 빠지는 이제 그러한 곳이라기보다는 상시 주둔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러한 전략의 출발 거점으로서 이제 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지들에 있는 활주로들을 보면 대부분 3,000m가 넘어요. 그러면 3,000m가 넘으면 중국군이 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들을 다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지들에서 발사되는 대규모의 미사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산, 군산,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는 뭔가 대만 급변 사태나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면 첫날에 다 끝장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휴전선 인근 지역에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00mm 방사포면은 이거는 사실 거의 미사일 수준이죠. 특히나 이제 유도가 되는 이제 그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2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남쪽으로 붙여서 이 미사일을 쏘면 한반도 전체에서 제주도 빼고는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시그널들을 북한이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극심한 이제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평택에 대규모 미군 기지가 건설이 된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 그 중에서도 육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우리나라 평택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기지 좋죠. 생활 편익시설도 넣을 수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선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26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년 내내 아니 하루에 한 10발 정도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과거의 시나리오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800발, 1000발씩 날아오는 그런 미사일을 요격한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장사정포, 175mm 이제 국산 자주포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보면은 최대 40km보다 더 뒤로 물러나면은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강 이북에 있는 부대들을 다 한강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모아가지고 지금 평택에 있는 기지로 보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당히 위험천만한 이제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이 기지들을 옮길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해외 기지들이 이제는 유지 운영 비용도 원래 높아지는 데다가 이런 직접적인 미국이 개입한 분쟁에서는 좋은 먹잇감을
으로밖에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캐캐 묵은 말이지만 이것이 이란 미국 전쟁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